이재명 경기지사 뉴스 공장. 첫 번째 뉴스. 경기도민의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는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안이 생활적 배청산 도민 제안 공모전 1등 제안으로 선정됐다. 통장 자녀 장학금 신청서에 종교와 사상을 기재하도록 강제한 도내 11개 시군의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 규칙을 개선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와 도민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경기도 청상왕실에서 제3차 생활적 배청산 공정경기특별분과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민의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는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안을 비록 총 4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모전 2등은 공개공지,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도민들이 81만 1,800여 제곱미터 규모에 달하는 1,201개 공개공지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한 소수가 점유하여 다수가 좁게 다니는 공개공지 정상화 방안이 선정됐다. 공개공지는 편안한 보행, 쉼터 제공, 경관 개선 등을 위해 건축주가 대지 일부를 개방하도록 한 용지로 주차장, 매장 진열대, 물건 적재공단 등으로 무단 활용되면서 당초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공모전 3등에는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나 공모 참가자를 조, 중, 고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규정,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배제되는 등의 생활적 폐 개선하는 내용의 청소년의 구분을 학교로 단정짓지 말아야 합니다. 제안이 뽑혔다. 이 밖에 청년 기본소득 신청 시 기존 수급 여부를 기재토록 함으로써 분기별로 신청할 때마다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없앤 분기별 기본소득 신청 시 기수급자에 대한 신청 방법 개선 제안이 장려상을 받았다. 이들 우수 제안에는 1등 100만 원, 2등 70만 원, 3등 50만 원, 장려상 30만 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된다. 도는 우수 제안으로 수상한 4건의 제안을 총 7건의 도민 제안을 추진과제로 채택했다. 이한용 생활적 폐청산 공정경기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생활적 폐란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법률, 제도, 관행 등 변화가 필요한 것이라며 앞으로 특별분과위원회는 적극적인 생활적 폐청산을 통해 공정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열린 제4차 생활적 폐대책 협의회에 참석해 생활적 폐청산 공정경기특별분과위원회 운영 현황 및 그동안 추진해왔던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 다음은 경기도 청년비서관, 노스펙 전형 관련 뉴스입니다. 학력, 경력 등 스펙 위주의 전형에서 벗어나 오로지 청년 정책에 대한 비전만으로 선발하는 경기도 청년비서관, 노스펙 전형이 최종 경쟁률 106대 1로 마감됐다. 경기도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경기도 청년비서관, 전형 지원자를 모집한 결과 1명 선발에 106명이 접수해 경쟁률 106대 1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일반 경력직 채용의 평균 경쟁률이 5일 수준임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인 접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지원자들이 제출한 정책 제안서를 토대로 서류 심사를 진행한 뒤 오는 10월 1일 진행될 공개 발표 면접에 참여할 지원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공개 발표 면접은 일반 청중단 50명 앞에서 정책 제안서를 발표한 뒤 질의응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도는 서류 심사와 공개 발표 면접 등을 토대로 최종 합격자를 선정, 다음 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 비서관은 5급 공무원 상당으로 경기도 청년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이재명 도지사의 정책 결정 보좌와 다양한 분야의 청년 관련 사업을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학력이나 경력이 구애받지 않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스펙 전형으로 실시한 이번 전형에 청년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라며 이번 전형을 통해 실력과 열정, 비전을 갖춘 청년이 선발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공개 채용 면접에 참여할 일반 청중단 50명을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오는 23일 이후 경기도 홈페이지와 경기도 인사과 인재채용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다음은 DMZ 포럼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연구원은 19일에서 20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 분단을 넘어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열기 위한 2019 DMZ 포럼에서 6개 테마 11개 기획 세션을 열었다. 개회식, 기조연설에 이은 기획 세션은 경기연구원이 기획, 운영하여 DMZ의 다양한 가치와 정책 어젠더를 반영한 것으로 평화 플랫폼, 생태계 지속 가능성, 상생하는 접경지역, 개발, 어드벤처 관광, 여성 평화운동, 기업과 화해를 통한 평화 6개 주제로 구성됐다. 각 세션은 좌장일인, 8J에서 3인, 토론 3인 내외 등 6에서 8명의 국내, 외 저명인 3위 석학으로 구성되어 총 60여 명이 패널로 참석하여 토론과 발제를 이어갔다. 기획 세션에서는 스캇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 알렉산더 아트우드 북아일랜드 전 사회환경부 장관, 나일 무어스세와 생명의터 대표, 로버트 비베르, EU지역위원회 수석부의장, 하이엔 송 홍콩 폴리텍 대학교 교수, 글로리아 스타이넘 여사, 김우라 칸 고베대학 교수 등 해외 저명학자와 인사가 발제 및 토론에 나섰다. 국내에서는 양보경 성신여자대학교 총장, 정근식 서울대학교 교수, 관혁수 국립생태원 선임연구위원, 박영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소장, 이mel출 경남대학교 교수, 남정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신장섭 한국생태문화연구소장, 전효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산업연구실장, 조영미 여성평화운동 네트워크 집행위원장, 김도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남기정 서울대학교 교수, 장보승 간사이 외국어대학교 교수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테마 1 평화 플랫폼 세션에서 스캇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위원은 DMZ의 평화지 대화를 위해서는 현재 교착 국면 파괴를 위해서는 DMZ 등 접경지역 관리 책임에 민간 이양 등 보다 전향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접경지역 관리청을 설치하여 DMZ와 접경지역의 천문학적 브랜드 가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독일의 접경위원회를 참조하여 산림, 수자원, 전염병 등 현안 해결, 협력체제 구축 및 통일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남북공동 한반도 접경지역관리위원회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테마 2 지속가능한 생태계 세션에서 나일 무어스세와 생명의터 대표는 남한에서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개발 사업들이 미칠 생태적 영향을 심히 우려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DMZ 지역에 생태적으로 중요한 토지를 매입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지원하여 생태 서비스를 북한과 공유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테마 3 상생하는 접경지역 개발 세션에서 박세영 전 연변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남북 접경도시 개발의 개념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으로서 남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주변 국가도 함께 참여하고 동북아의 미래를 담은 남북 공유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DMZ의 생태를 보존하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동 가능하고 움직이는 도시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mel출 경남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핵심 정책인 접경지역 평화벨트 조성은 지역에 거주하는 남북한 주민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남북교류 협력을 촉진할 평화지구와 남북교류 협력 공간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또한 교류 초기에는 추진이 용이한 관광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교육, 의료, 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거점으로 개발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테마 4의 DMZ 어드벤처 관광 세션에서 김재호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는 DMZ와 남북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발 없는 개발이라는 원칙 하에 DMZ 관광개발 모형으로 에코뮤지엄 개념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임진각 등 주요 거점을 조성하고 이를 가시의 경기도 DMZ 관광자원과 연계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경기도 DMZ 에코뮤지엄 개념을 인천광역시, 강원도까지 확대하여 우리나라 DMZ 관광의 개방 모형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테마 5 한반도 평화와 국제협력 경계를 넘은 여성들 DMZ와 평화운동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 김정수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상임대표와 이정수 경기여성단체연합 대표는 DMZ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며 전쟁과 평화, 안보와 남성이라는 강력한 남성연대의 틀에 균열을 내고
여성이 평화의 당당한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테마 6 기업과 화해를 통한 평화 세션에서 김민철 경희대학교 교수는 과거 청산 문제에 남북이 공동 대응하기 위해 DMZ에 공동기억센터를 설치하여 식민시기, 식민지 강제 동원 문제를 비롯한 피해 실태 공동조사 등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6개 테마 11개 기획 세션에서 논의된 내용은 20일 오후 평화부지사 주재로 각 테마의 대표가 참여하는 라운드 테이블에서 공유되며 토론을 통해 향후 경기도의 DMZ 및 평화 정책의 주요한 과제로 설정하여 중앙정부와 긴밀히 합의하여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다음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뉴스입니다. 파주 지역 양돈 농가에서 접수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 2건이 모두 음성으로 판정된 가운데 경기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시사항보다 한 차원 높은 최고 단계 대응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초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엄청난 피해가 야기될 수 있는 만큼 가용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대응을 하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현재 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에 따라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김포 등 도내 5개 중점 방역 지역에 대한 강도 높은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먼저 발생 농장으로부터 500m 이내 농장에서 사육되는 돼지를 살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긴급행동 지침보다 살처분 범위를 확대, 3km 내 농장에서 사육되는 돼지를 살처분하는 한편 해당 농가와 역학관계가 있는 모든 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도내에서 살처분된 돼지는 파주 1차 발생 농장 3km 이내 2,369마리, 연천 2차 발생 농장 3km 이내 4,732마리, 역학관계 있는 모든 농가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8,326마리 등을 합쳐 총 15,427마리로 늘었다. 이 지사는 지난 18일 현장 방문 당시 예방적 살처분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현장의 빈틈없는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중점관리지역 내 양돈 농장에 대한 돼지반 출금 조치 기간도 당초 1주간에서 3주간으로 연장 운영되고 있다. 이 기간 내 중점방역 지역 축사에는 일반인은 물론 수의사, 컨설턴트, 사료업체 관계자 등도 질병치료 목적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도는 사람 간 접촉에 의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시군 주요 행사를 취소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도는 지난 17일 축산인 모임 및 관련 행사 일체를 금지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기타 행사도 가급적 취소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도내 주요 시군에 발송했다. 아울러 기존 9개 시군 12개 세웠던 거점 소독시설을 파주 지역 발생 이후 12개 시군 23개소로 확대한 데 이어 연천 지역 추가 발생 이후 17개 시군 27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17개 시군 27개 소독시설에서는 전 시군의 가용 장비가 총동원돼 모든 축산 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이 진행되고 있다. 이 밖에도 파주, 연천 돼지 농가의 전체 이동 제한 조치를 별도 조치 시까지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경기, 인천 지역 돼지가 타 시도로 반출되지 않도록 하는 생축 반출 금지 조치, 돼지 방목 사육 금지, 분뇨 외부 반출 금지 조치 등을 통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도는 원활한 확산 방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확진 판정 지역인 파주시, 연천군에 각각 특별조정교 부금 10억 원, 도내 19개 시군에 긴급 지원 방역 대책비 30억 원 등 총 50억 원을 긴급 투입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산 여부는 공무원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각오로 대응해달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당부에 따라 공무원들 모두 막지 못하면 죽는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돼지 관련 축섬 차량은 반드시 인근의 거점 소독시설을 경유해 소독 조치를 취하고 축산 농가에서도 주변 소독, 외부인 출입 통제 등 적극적인 차단 방역 조치를 취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경기도 2층 버스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도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2층 광역버스 이용을 위해 차량 확충, 신규 노선 개설 등 입석 제로화에 나선다. 아울러 차량 내 전방 높이 경보장치 설치를 통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층 광역버스 안전강화 대책을 말한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출퇴근 시간대 27개 노선의 2층 광역버스에서 총 94회의 입석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 입석 인원은 941명이었으며 김포나 용인, 하남 등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가 들어선 지역에서는 2층 버스 입석률이 2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장거리를 운행하는 광역버스 특성상 이 같은 입석 이용은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 특히 2층 버스의 경우 당초 입석 문제 해소를 위해 경기도가 도입을 추진한 만큼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입석 방지 대책을 말한 당장 이번 달부터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9월부터 3102번, 주요 1100번 등 총 15개 노선의 2층 버스 9대, 전세버스 1대 투입을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2층 버스 17대, 전세, 광역버스 9대의 차량을 확충한다. 동시에 용인, 화성, 김포 3개 신규 노선을 개설해 33대 차량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총 18개 노선에 총 59대의 버스를 확충하고 하루 384회 증회 운행을 통해 2층 버스 입석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2층 버스의 고가도로 충돌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방 높이경 보장치 설치, 시범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이 시스템은 차량 상단에 설치된 센서가 구조물을 감지, 통과 높이가 4m 이하로 판단될 시 경고음을 발생해 충돌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근 여의도 환승센터에서 발생한 상부 구조물과의 충돌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돌방 상황 발생 시 전적으로 운전자 판단에 의존해서는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올바른 대처가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충돌 사고가 발생한 김포 A6 수원의 일을 비롯해 수원, 안산, 구리에서 운행 중인 4개 광역 노선 10대 2층 버스에 전방 높이 경보장치를 시범 설치해 운영하고 운영 효과에 따라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용주 공공버스 과장은 도민들이 장거리 출퇴근 시 편히 앉아서 휴식할 수 있도록 대용량 버스인 2층 버스를 확대 도입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교통약자 편의시설을 구비한 2층 버스의 저상버스 인정과 국비 지원 건의 등 제도 개선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잠복결핵 감염자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잠복결핵 감염자를 줄이고자 오는 2020년부터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 영유아 집단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진 및 치료를 실시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도는 메르스 등과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한 도내 의료기관의 대응 능력 높이기 위해 교육 및 컨설팅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지난 17일 경기도 청상왕실에서 열린 경기도 감염병관리위원회 2019년 임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규 사업 2건을 추진해 나가기로 확정했다. 먼저 도는 오는 2020년부터 6억 7,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도내 영유아 집단시설 종사자 16,900여 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검진을 통해 잠복결핵 감염자가 영유아 시설에 근무하는 것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감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영유아들을 보호, 잠복결핵 감염자를 줄여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도는 이달 중으로 보건복지부와 사회부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2020년도 본 예산에 해당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둘째로 도는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감염병 유행이 최일선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전파되는 점을 고려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전문의사와 간호사 등 전문 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감염병의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인 김희경 부지사는 신규 사업을 통해 잠복결핵 감염자로부터 영유아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도내 의료기관의 대응 능력도 강화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도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경기도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7일 김희경 위원장을 비롯한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2019년 임시회의에는 신규 위촉위원, 위촉장 수여, 2019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보고, 감염병 발생 동향 및 관리 계획 보고,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 방안에 관한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공무직원들의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 관련 뉴스입니다. 현행 1년인 경기도 공무직원들의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경기도 옴부즈만의 개선 권고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지난 19일 제54차 정례회를 열고 직권으로 발의한 경기도 공무직원 육아휴직 제도 개선 사안과 관련 1년 이내로 규정안도 공무직원들의 육아휴직 기간 확대 시행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아동 양육 및 근로의 관리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육아휴직은 이를 제도로 구현한 것이며 이러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것은 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 등에 대한 또 다른 해결책으로 볼 수 있다라며 이를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의결했다. 도 공무직원들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한 경기도 공무직원 등 관리 규정은 육아할 책임을 지닌 근로자가 적정 기간 육아활동에 전념하도록 한 육아휴직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물론 기본권 보장, 저출산 추세 방비, 유능한 인적 자원의 경력 단절 방비 등을 위해서라도 개선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현재 경기도에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 공무직원 1,10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서 여권 등의 민원 접수, 콜센터 상담,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무직원들의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일반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기간인 3년의 3분의 1 수준이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경기도 공무직원 등 관리 규정 개정 권고에 관한 의결 사항을 도 해당 부서에 전달할 예정으로 해당 부서는 30일 이내에 옴부즈만 의결 사항의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행정제도로 인해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부담을 겪는 개인, 법인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 행정 분야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다.